안녕하세요. 자, 우리 고려 때요, 지금 고려. 자, 고려 때 이제 거란이 침입하죠. 자,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이 있어요. 1차 침입 때는 알다시피 이제 서희가 화법, 외교를 잘해가지고 강동 육주를 뺏어오죠. 이번에 이제 외무고시 없어졌죠. 그래서 외무가 없어지면서 이제 서희 이름 붙였죠. 서희 외교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2차 침입 때 강조의 정변의 구실로 거란이 다시 한번 침입을 하는 거고요. 3차 때는 알다시피 이제 강감찬 장군이 등장하죠. 그래서 유명한 이제 귀주대첩이 여기서 승리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거란보다는 몽고가 더 중요하죠. 몽고와의 전쟁. 몽고. 자, 1차 침입 있고 2차 침입 있고 3차 때 8만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이때 황룡사 아까 구축 목탑이 이때 불탑니다. 그 다음에 6차가 가장 최대의 전화, 최대의 이제 전쟁이라고 되어 있고 이때 엄청나게 고려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몽고가 원나라가 고려를 간섭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렬왕, 충선왕 이런 식으로 각 왕마다 충자가 붙었죠. 충에다 원나라에 충성해라. 그 충자가 붙은 거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전민변정도감 있고요. 자, 고려사회 노비세습법과 해방이 있다. 자, 오른쪽 가보시면 노비가 있었다가 조선 때 노비가 사라지죠. 자, 일단 고종 때 즉 1894년도에 공노비와 사노비가 모두 해방된다는 거 그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고종 때, 조선 고종 때죠. 자, 법률과 풍속 나와 있고 혼인 있고 사회제도, 아까 사회제도에서 의창 강조했고 춘대 추납제, 상평창 물가조절기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려의 토지제도 정비과정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원래 진짜 한국사 시험일 때 이 토지 파트, 경제 파트 되게 어렵죠. 자, 넘기시고 공정과 사전, 토지 이름이죠. 공전 사전이 있다. 역시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래, 농업, 상공업, 금융 있죠. 자, 그냥 넘어가시고 오른쪽 갈게요. 교환수단에서 기억할 거는 화폐죠. 화폐인데 일단은 숙종, 조선 숙종하고 고려의 성종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고려 때 성종하고 조선의 숙종이다. 일단 최초로 만들어진 화폐는 고려 성종 때죠. 권원중보라고 철전이었죠. 그다음 우리가 사급 보시면 엽전 나오죠. 그 엽전 전부 다 상평통보죠. 그래서 조선의 숙종 때부터 화폐가 널리 쓰여지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된다. 저 두 가지 정도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대외 무역 있고, 자, 중세문화 불교 나옵니다. 뒤로 넘기시고, 자, 대장경이 중요하겠죠. 대장경, 8만 대장경 기억하는데 초조 대장경, 처음에 만든 대장경을 말한다. 그때는 이제 목적이 거란태치였죠. 거란태치. 그래, 속장경 만들어지고, 지금 8만 대장경이라면 제조대장경을 말하는 거죠.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강화도에도 보관 창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이 나면 8만 대장경 소실될 거를 우려해서 여러 군데다가 보관 창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8만 대장경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세계 기록 문화유산, 그래서 뒤에 그 매스미디어 나올 때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세계 기록물에서 문화유산. 대표가 지금 나온 8만 대장경 들어갔죠. 대장경. 가장 최근에 등재된 거 뭡니까? 가장 최근에 등재된 거 동의보감도 등재됐죠? 그 뒤에 이제 매스미디어 배울 때 그게 다 나올 거니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1년에 한 번씩 등재되거든요. 등재될 때 꼭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세계기록 문화유산도 있고 그냥 문화유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매스미디어 할 땐 보시면 되겠다. 자, 오른쪽 가보시면 역사 있고, 역사 고려전기, 고려후기, 성략, 전래 이후에 역사책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밑에 이제 편년체라는 게 있고요, 기전체라는 게 있고, 기사 본말체라는 게 있다. 편년체를 알다시피 우리 일기 쓰시 몇 년, 몇 월, 몇 일 날 어떤 사건 터졌다 쓰는 게 보통 편년체고요. 편년체 대표적 작품이 조선왕조 실록이죠. 실록. 자, 그다음 기전체. 기전체는 본기, 세가, 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중국의 역사서인 사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국사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사 본말체는 우리나라에는 역사서상 거의 없고 딱 하나 뭐 대표적인 게 있는데 연려실 기술이죠. 그래서 기사 본말체는 기사, 사건 위주로 쓰는 역사서다 라고 해서 비교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고, 삼국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다 말씀을 드렸죠. 하여튼 현존하는 역사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고요, 기전체 양식이고, 유고사관에 입각했기 때문에 단군 신화가 수록 안 되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 그다음에 삼국유사, 제왕기, 동명편 밑에 자세하게 내용 써놨으니까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과학과 예술 나오네요. 자, 여기서 볼 거는 금속 활자 별표 하나 치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 1번에 보면 상정 고금 예문 있다. 1234년인데요 현존하지 않죠. 그럼 기록상으로 가장 오래된 거다. 기록상. 그래서 상정 고금 예문에 써 있다는 거고요. 현존하는 거는 직지심경 이라고도 하거나 직지심체 요절이죠. 1377년 거. 요게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데 역시 우리나라에 없죠. 파리 국립도서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다. 다 또 가장 오래된 목판본 뭐예요? 목판본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몇 년도? 연도 751년도 51년. 어디서 발견됐다? 어디서 발견됐다?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됐죠? 네, 그래서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됐는데 약간 그때 한번 논쟁이 붙은 게 이 석가탑이 만들어진 시대는요 고려 시대래. 고려 시대 때. 근데 대다량형은 지금 이제 통일신라 때니까 약간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것도 고려 거 아니냐 한참 논쟁 붙었다가 다시 결론 나기를 통일신라 때 만들었다 라고 이제 결론이 다시 한번 났습니다. 자, 이제 금속활자본하고 목판본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갈게요. 고려 자기 하면 유명한 게 상감 청자죠. 청자. 자, 강진 부안 쪽에서 많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분청사기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회와 회화 있고, 자, 신품사현 역시 시험 몇 번 나왔다. 별표 치시고 신품사현. 굉장히 글씨를 잘 쓴 서예가들 4명을 말하는 건데 일단 신품사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름을 꼭 외워야 되는데 이게 헷갈려 또. 그래서 외우는 기법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김생이 유탄을 맞았대요. 총 맞은 거. 총 맞아서 최후를 달리했다. 최후니까 누구야? 최후죠. 최후를 달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몇 명 나와요? 김생, 유신, 탄연 나오죠. 최후 이렇게 외우고, 김생은 시가 다르죠. 시대가. 김생 언제 때? 신라 때. 남이다 고려 때다. 고려 때. 됐어요? 4명 꼭 외워두셔야 돼요. 고려의 최후, 유신, 탄, 현. 제가 잘못 썼네요. 죄송해요. 탄현. 하여튼
뭐 탄현 나오진 않겠지 시험에서. 그래서 4명 꼭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한 서예가 4명. 자, 문벌 기족. 문벌 기족 고려 전기 때 지배 세력이고, 고려 후기 때는 아까 권문세족이라고 했죠. 근데 조선 전기 때 신진사대부로 경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로 가시고, 백정. 역시 백정도 고려와 조선 때 의미가 달라요. 고려 때 백정은 일반 양인을 백정이라고 그랬고, 조선 때 백정은 도살꾼이죠. 그 소 잡는 사람, 백정 천민을 말했다. 그래서 고려 때 백정하고 조선 때 백정은 의미가 다르다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 비. 보통 노는 남자 종을 말하고요, 비는 여자 종을 의미하는 개념이고, 아까 공노비, 산노비 전부 다 해방된 게 언제라고요? 고종 때 1894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른쪽 마지막 줄 써있는 거 1894년 갑오개혁 때 해방되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봉정사 극락전도 한번 체크해 두셔야 되는데, 목조 건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에요. 가장 오래된 거 봉정사 극락전. 그래서 아까 익산 미륵사의 석탑이랑 꼭 같이 한번 비교를 해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고려 마무리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조선으로 넘어갑니다. 자, 알다시피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하면서 조선을 세우게 되죠. 그 다음에 조선 전기 때 지배 세력이 신진사대부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 정도 가볍게 보시고, 오른쪽 가시면 조선의 왕들이 쭉 나오면서 각각의 사건들을 쭉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자, 태조, 정종, 태종. 자, 태종 때 신문고가 처음 만들어지죠. 태종. 그래서 저번에 신문고가 시험 문제로 나왔다. 신문고. 그래서 신문고가 태종 때 만들어졌다가 중간에 없어져요. 누구 때 없어져요? 신문고 아시죠? 북치면 왕이 듣고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주는 거. 그래서 신문고는 태종 때 만들어졌다가 연산군 때 폐지됐다가 다시금 영조 때 신문고가 부활합니다. 이렇게 신문고.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태종 때 그 다음에 호패법, 일종의 뭐 이렇게 호적 증명 마패 같은 게 있죠. 호패법. 팔도제가 태종 때 만들어졌고, 세종 때 있고, 세조 때 경국대전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된다. 완성. 자, 그 다음에 밑에 사육신도 시험 문제 나왔죠. 사육신. 수양대군 이때 이제 단종에 다시 복위를 기한 게 6명의 신하죠.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돼서 시험 문제 사육신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 정치 구조 볼게요. 언론 3사, 아까 3사 강조했죠. 3사, 홍문관, 사관원, 사원부 기억하시고, 홍문관의 가장 높은 지금의 장관급이죠. 대제학, 사원부가 대사원, 사관원이 대사관인데, 정의품, 종이품 돼 있다. 정이 높아요, 종이 높아요? 정이 더 높죠. 그래서 지금 대제학이 대사헌보다 높다. 더 높다. 그래서 역시 조선은 문을 순서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쭉 보시면 홍문관 있고 사관 있죠. 사관은 교서관, 성륜관, 예문관, 승문원 말한다. 사관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경연제도 왕의 정치 및 학술 고문이죠. 그래서 유명한 신하들 불러서 왕이랑 토론하는 게 바로 경연제도라고 하는데, 경연제를 가장 많이 실시한 왕이 정조죠. 정조. 자, 뒷장 가시면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의금부는 국왕이 직속 사법기관이다.
국청의 승정원, 승정원과 별표치라고 말씀드렸죠. 왕명출납 비서기관이라고 강조했고, 자 6조 아까 2호 예병 형공 순서라고 했고, 각 지금 말하면 일종의 우리나라 기구죠. 중앙정치기구. 어떤 직무 하는지 정도는 체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방 통치 조직 있고요. 그냥 보시고, 자 군사 조직이 있네요. 그냥 보시고, 오른쪽 가시면 군역 제도가 있죠. 군역 제도는 직접 본인이 군인으로 복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돈을 줘서 군인을 도와주는 게 군역 제도인데, 그래서 두 명이 한 보라고 돼 있다. 그래서 두 명이 한 명이 군인을 도와주는 거죠. 처음에 대립제가 있었고, 반군 수포제가 있었고, 균역법 있었고, 호포법 있었고, 바뀌게 됩니다. 영조 때 균역법이라는 걸 한번 체크하실 필요 있고요. 대원군 때는 호포법인데, 대원 호포법은 귀족들한테도 세금 걷었죠. 귀족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게 된 게 바로 호포법의 특징이 된다는 거. 균역법 뒤에 나오면 그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해체는 진관체제 있고, 재성방략 있고, 송호군 제도가 있다. 자 거기 밑에 보시면 진관체제인데, 세조 때 시행되어서 지역 단위 방위 체계죠. 그러니까 전라도는 전라도 쪽 군인들이 지키는 거고, 충청도는 충청도 군인들이 지킨다라고 하죠. 그 다음 바뀐 게 재승방략 체제는 필요한 방어체 모든 병력을 동원하는 거다.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모든 군인들 다 대동해서 전투했다가 졌죠. 한 번에 다 무너진 거죠 그때 육군이. 그래서 재승방략 체제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소국군 제도로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된다 이거죠. 자 뒤에 교육기관 인문교육 있고요. 향교, 지방 설치된 중등 교육기관인데, 알다시피 향교는 처음에 잘 발달이 되다가 나중에 서당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서원이요. 서원에 눌려서 많이 기능 쇠퇴를 하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과거제도 나오네요. 자 과거제도는 속과, 대과가 있고 묵과 있습니다. 자 문과, 묵과를 보시면, 문과는 33명을 뽑아요. 그 다음에 홍패를 수여하죠. 홍패. 그 다음에 장원 1인, 바로 장원급제죠. 총 6품으로 직위를 줍니다. 그 다음에 묵과는 28명 뽑죠. 28명. 그 역시 홍패를 수여하는데, 보시면 갑과 2인이 문과에서는 정칠품인데 묵과는 종칠품이죠. 그러니까 지금 묵과를 약간 천시하는 거죠. 같이 이제 과거제도에 이제 합격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문과, 묵과 정도만 비교를 해두시면 되겠다. 잡과도 있었고 기타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다. 오른쪽 갈게요. 훈구와 살인파. 아까 신진사대부가 기득권 되면서 훈구파가 되는 거고, 훈구파에 대항하는 살인파가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 나오는 사화가 중요하죠. 사화의 발생. 별표. 사화 무지무지 시험 많이 나온다. 일단 첫 번째 뭐예요? 무, 오, 사, 화, 갑, 자, 사, 화, 기, 묘, 사, 화, 을, 사, 사, 화. 요 순서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고, 사화. 그 사화는 뭐냐면 훈구파와 살인파 간의 충돌이 사화다. 그래 각각의 왕, 누구 왕 때인지 다 체크하셔야 되고, 왕. 무오사와 연산군, 역시 연산군이죠. 기묘사가 누구예요? 중종. 중종이 연상 몰아내죠. 그래 명종이죠. 완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할 거는, 새로 체크하면 뭐냐면 각각이 왜 발생했는지 이유를 또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무오사는 김종직의 조의제문 사건이죠. 의제를 좋아한다. 의제를 추모하는 거죠. 의제는 중국의 예전에 이제 황제인데, 의제는 누구면 단종을 의미해요. 단종을 추모한다라고 생각해서 연산군이, 김종직이 이미 죽은 상태였는데 시체를 꺼내서 부관 잠시 다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죠. 김종직의 조의제문 사건이 무오사화.
그 김종직의 제자들을 탄압한 거죠. 갑자사는 연산군의 엄마 패비 윤씨 사건이죠. 패비 윤씨를 몰아낸 사람들을 이제 훈구파가 모함하면서 살인파와 역시 충돌하게 되고, 김효사는 무조건 조광조. 자, 조광조 열렸는데 위혼 삭제 사건이죠. 사건. 위혼 삭제 뭐냐면 원래 중종이 반란한 거잖아요. 반란. 그래서 연산군을 몰아줄 때 도와줬던 세력들한테 여러가지 직책도 주고 땅도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없애야 된다라고 조광조가 제시하면서 역시 훈구파가 반발하면서 발생한 게 김효사화. 그래, 의사사화는 사화라고 말하기 되게 애매한 게 이건 살인파 간의 충돌이에요. 살인파 간의 충돌인데 그 경우는 외척 세력이라고 되어 있죠. 외척 세력 간의 충돌이다 되어 있어서 윤원형하고 윤임과의 충돌이 을사사화다. 자, 소윤파하고 대윤파라고 해서 둘이 충돌한 게 사화. 이쪽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사화 중요하다. 자, 그래서 밑에 조광조 김효사와 자세히 설명해놨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고, 자, 대외관계 명과관계 그냥 보시고 넘기시고, 여진과 관계 있고, 자, 그 다음에 사군 육진도 시험 문제 나왔죠. 사군 육진은 알다시피 세종 때 설치하게 되고, 지금의 우리나라의 땅 영토선이 지금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요쪽 여기를 사군 육진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사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1번에 보시면 여연, 자성, 무창, 우회 네 군데 들어간다라고 체크해 두시고, 예, 보통 어떤 한국사 공무원 한국사 선생님 익히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는데 여자 다리는 무다리 이렇게 외우라고도 한대요. 글자 따라서. 제가 한 얘기 아니다. 예, 다른 분이 얘기하신 거니까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3인정책. 3인은 백성을 이사시키는 거죠. 이사시킨다. 3인정책이라고 해서 평안도, 한경도, 제주도 보면은 잘 안 살았죠. 여기가 워낙 뭐 외진 그 뭐 여진족도 많이 침범하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쪽으로 백성들을 이주시키죠. 이쪽으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3인 정책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일본과의 관계 있고, 자, 오른쪽 가시면 대일관계 연천에서 스시마 정벌하죠. 세종 때 이종무가 스시마, 지금 대마도죠. 대마도. 일본이 지금 독도 달라고 요구하면 우리나라도 대마도 달라고 지금 얘기하자라는 논의가 있다. 대마도 원래 우리 땅이었잖아요. 대마도도. 자, 스시마 정발. 그 다음에 삼포를 개항합니다. 그 다음에 개해약소를 체결해서 일본과의 교역을 했었죠. 근데 임진왜란 전에 외부 세력들이 많이 침범한 게 외란, 외변이라고 말을 붙여놨습니다. 자, 임진왜란 시험 나온 게 이거였어요. 일단 임진왜란의 3대 대처. 보통 이제 임진왜란만 잘 안 쓰죠, 요즘에는. 조일전쟁, 그럼 뭐 7년 전쟁 이런 얘기 쓰죠. 알다시피 이제 1592년도부터 1599년도까지 전쟁했으니까. 일단은 시험 포인트는 뭐 나왔냐. 첫 번째로는 임진왜란 때 3대 대첩이 시험 문제로 나왔다. 대첩 이거 다 아시죠? 어디에요? 일단은 이순신장과 관련된 거 한산대첩. 해전이죠. 해전. 한산대첩, 한산도 대첩, 한산대첩. 해전이죠. 해전. 오케이. 이순신. 또 행주대첩. 일단 이제 관련된 장군은 한산대첩은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행주대첩은 권율 장군. 육지에서 싸운 전투. 또 진주대첩이죠. 진주. 그리고 진주 있죠. 여기 경남 쪽 가면 진주 있는데 그 진주성 전투인데 김시민 장군.
이렇게. 진주는 1차와 2차죠. 1차 때는 이겨서 일본군을 몰아냈고요. 이때 김일성이 전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2차 때 일본이 다시 재침입하죠. 그때는 이제 진송을 뺏기죠. 이게 3대 대첩. 그래, 두 번째 뭐 나왔냐면 이순신 장군 관련한 문제가 나왔다. 장군 관련 문제.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일단 이순신 장군 나오면 당연히 거북선 이게 나오는데, 거북선이 최초로 사용된 해전 외워두셔야 되겠죠. 시험 기출 거기 써있는 거죠. 사천이에요. 사천. 그래서 거북선 최초로 동원한 해전이다. 일단 해전 보는 순서가 가장 먼저 옥포 해전이에요. 옥포. 사천인데 보통 외울 때 옥사했다라고 해서 옥포 사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다시피 가장 마지막 해전이 뭐예요? 노량해전이죠. 노량해전 때 이순신 장군은 전사하죠. 그래서 마지막은 노량해전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전 있고 나머지 이제 육지에서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쭉 있죠. 예. 여기도 유명한 분 계신 것 같은데, 곽씨인가요? 맞아요? 대구 쪽이 맞아요? 맞죠? 곽재 장군이 이쪽에 유명하시죠? 예. 곽씨 쪽이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택시 타니까 얘기하셨죠. 택시 기사분께서 막 얘기하시더라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휴전 기간 중에 조선의 군비형 그냥 보시고, 외란 이후 1607년에 일본과 다시 국교가 재개되고요. 그러면서 광해군 때 일본과 약조를 체결하면서 다시 일본과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뒷장으로 가보시면 진율기구 아까 춘대 추납제라고 했던 거. 자, 의창에서 황곡 운영했다가 나중에 상평창에서도 황곡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상평창이 물가 조절 기관이었죠. 나중에는 얘네도 황곡 담당했다 라고 한번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법률제도 있죠. 자, 거기에 사법기관에서 삼법사도 시험 문제로 나왔다. 삼법사. 일단 사헌부 양반에 대해서 재판하고요. 한성부에서도 한다. 형조에서도 예, 사법기관이죠. 그래서 삼법사라고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분제도 있고요. 그냥 보시고 향촌사회도 가볍게 봐주시는데, 일단 거기에 향약에서 4대 덕목 한번 별표 치고, 4대 덕목 표에서 제 밑에 향약 보이시죠? 표 향약의 4대 덕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됐었기 때문에 4대 덕목 한번 기억을 해두실 필요 있다. 덕업상관, 예속상교, 환난상률, 과세상교 4개 있다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자, 오른쪽 갈게요. 이제 토지제도 역시 나온다. 자, 가볍게 봐주시고 전세제도 한번 체크해 두시고, 전세제도. 자, 세종 때는 연분구둥법이죠. 연분구둥법.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눈 거다. 그래서 세금을 서로 다르게 내도록 했고, 최고 20두, 그러니까 쌀이죠. 쌀 20두에서 최저 4두로 내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전분 6등급 있는데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눴다. 나중에는 이게 귀찮으니까 인조 때 영정법을 실시해서 전부 다 무조건 한 결당, 쉽게 말하면 뭐 1헥타당 4두씩 내도록 의무화시켰다. 이렇게 마지막이 영정법으로 정착화됐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구격제도 구경을 알다시피 직접 뭐 예를 들면 왕이 동원하면 성 짓는 거 이렇게 도와주는 게 바로 구격제도죠. 그래서 군역도 있고 요역도 있는 거다. 군역 군대 가는 거고, 요역 아까 말한 성 짓는데 가서 일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나중에 이제 대동법이라는 게 등장을 한다는 거 한번 기억을 해두실 필요 있고, 여기 밑에 이제 공납제도가 바로 대동법 얘기가 나옵니다. 자, 뒷장 가시면, 자, 지금 공납제도 뭐냐면
지방의 토산물을 왕한테 바치는 게 바로 공납제돼. 공납제도. 근데 문제점이 있었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게 토산물만 바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반드시 쌀도 세금을 내도록 유도했었거든요. 그래서 부가기준 이중성이 있다. 여러 가지 폐단이 등장을 하면서 이걸 없애고자 대동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박납의 폐단이라는 얘기 나오고, 이 폐단 때문에 새로운 법들이 등장하는 게 수미법, 대동법이 있다. 그러니까 지방 토산물을 바치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수미법, 쌀로 반드시 내도록 하는 게 수미법이고, 대동법이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데, 대동법이 시험지로 여러 번 나왔죠. 자, 오른쪽으로 가셔서 밑줄 칩시다. 두 번째 줄에, 자, 당장에는 채택되지 못하였고 라고 되어 있고, 나중에 이원익 등의 건의로 대동법이나 이름하에서 경기도부터 시행되기 시작해서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시행 초기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하면 틀려요. 처음에는 경기도부터 시행됐다가 한참 지나서 전국적으로 시행된 거고, 약 100년에 걸쳐서 정착된 거기 때문에 초기 1608년도에 만들어진 거고 정착은 1708년이다. 약 100년 동안 정착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 두실 필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농업 있고, 수공업 그냥 보시고, 상업 있고, 자, 뒷장 가시고 문화 나오죠. 자,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조선왕조실록. 밑에 조선왕조실록. 일단 작성하고 자료를 통해서 만들게 되고요. 시험 일단 나온 거는 사고가 나왔다. 사고는 알다시피 조선왕조실록 보관 창고죠. 사고. 자, 처음에는 4대 사고, 2대 사고, 4대 사고, 5대 사고인데 4대 사고부터 보시면 돼요. 자, 밑에 오른쪽에 가보시면 사고가 있어요. 사고. 오른쪽 페이지에.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조선시대에는 외란 이전에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 해서 4개 사고가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불탔죠. 근데 전주는 이순신 장군 때문에 지켜졌습니다. 전주 사고를 기초로 해서 5대 사고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춘추관 사고, 태백산 사고, 오대산 사고, 묘양산 사고, 강화도 사고인데 묘양산은 북한에 있죠. 북한. 그래서 현재 북한의 김일성 대학에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묘양산 사고에서 적상산이죠. 이 상자를 그냥 쉽게 봐서 윗상으로 보시면 편해요. 윗상이니까 북한 위에 있다. 여기서 이게 지금 김일성 대학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대학에 현재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정족산 사고죠. 지금 정족산 사고가 서울대학교에 보관되어 있어요. 서울대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 정족산이 위로 가고 적산이 밑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적상산은 북한 쪽이고 정족산은 남한 쪽이다. 이렇게 서로 한번 비교를 해두실 필요 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거래난때 춘추원 사고가 없어졌고, 묘양산과 적상산 같고, 강화도는 만이산에서 정족산 옮겼죠. 그 정족산이 지금 우리나라 서울대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고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지도와 지리서 있고, 혼일 강리역 대국도 지도는 우리나라 현존 동양 최고의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법전도 중요한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경국대전이죠. 경국대전. 그래서 세조에서 성종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대전통편이랑 대전회통이에요. 대전회통. 대전회통은 조선 최후 가장 마지막 법전이죠. 고종이죠. 고종. 그래서 정조는 대전통편이죠. 가끔 그거 바꾼단 말이에요. 또 시험 문제에서 바꾸기 때문에
대전 통편 대전 회통 해서 기억할 게 통자가 앞에 있고 뒤로 가죠. 앞에 거 순서가 빠르잖아요. 지금 누구? 정조, 얘가 고종,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편해요. 법전에서 그래서 통이 앞에 있는 게 정조, 대전 통편, 통이 뒤로 가면 마지막 고종,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라. 전 밑에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네, 성리학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만 하시고 다음 주 오실 때 요 프린트 읽지 마시고, 다음 주는 수업이 수목금이에요. 수목금. 그 다음 주는 금요일 한번. 됐어요? 예, 시간 잊지 마시고 다음 주 6시 반에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